네,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 스무디스 파티클 하이드로 다이내믹스고요. 혹시 어저께 강연을 들으셨던 분이라면 기억하시겠지만은 유체 시뮬레이션에 관련된 내용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 저번 강연 때 미리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최근에 컴퓨터 그래픽스 연구 분야들 중에서 시뮬레이션이라는 큰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그 큰 분야 중에서도 뭘 시뮬레이션 하느냐에 따라서 또 나뉘는데 거기서 또 큰 소 분야로는 이 플루이드, 유체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체 시뮬레이션 하는 분야가 있는데요. 이 유체라는 것은 뭐 물, 눈, 혹은 뭐 젤리 이런 어떤 고체와는 조금 다른 약간 아예 물처럼 그냥 흐르는 걸 수도 있고 젤리처럼 적당히 뭐 점성도 있으면서 약간 그런 물체들을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제 이 분야에서 이거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자주 쓰이기도 하고 좀 대중적인 방법이 바로 파티클 기반 유체 시뮬레이션입니다. 이 파티클 기반 유체 시뮬레이션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유명한 SPH, 스무디드 파티클 하이드로 다이내믹스라는 기술을 오늘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초반부에는 좀 이론적인 내용을 좀 추가를 드릴 거고 뒤로 갈수록 좀 결론적인 부분들만 나올 건데요. 여기서는 막 깊게 뭐 이렇게 하세요라고 다루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SPH 분야를 공부할 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간단하게 이제 소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간단하게 뭐 소개를 해드리고 SPH가 그래서 뭐냐, 그리고 간단하게 SPH를 실제 시뮬레이션 하려면은 어떤 로직을 따라야 하느냐, 그리고 이거를 이제 게임 쪽을 희망하신다면은 이거를 좀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고 싶으실 텐데요.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실 때 언리얼 4라던가 혹은 오픈GL이라던가 이런 걸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방법. 여기에 비주얼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이 파티클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파티클 기반인 거를 결국에는 물처럼 보이려면은 이걸 어떻게 메쉬 같은 걸로 또 만들어서 이거를 물처럼 씌워야 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바운더리 핸들링은 이 유체가 아닌 것과 충돌을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냐에 대한 간단한 거를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선 소개입니다. 자, 이게 최근에 좀 하드웨어 파워도 상당히 늘어나기 시작했고 GPU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쉐이딩 방법이죠. 버텍스 쉐이더, 뭐 픽셀 혹은 프래그먼트 쉐이더, 이런 전통적인 좀 렌더링에 치중되어 있는 쉐이더를 떠나서 이 컴퓨트 쉐이더라고 범용성, 제너럴 퍼포스 GPU, GPGPU라고 부르죠. GPU를 단순히 렌더링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라 좀 더 범용적으로 GPU가 상당히 코어가 많은 이 병렬 프로세싱 디바이스인데요. 거기에 알맞게 컴퓨트 쉐이더라는 이 기술이 좀 많이 대두되고 있고 유명해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 기술을 아예 그냥 이 기술을 갖고 렌더링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트 쉐이더라는 게 있는데요. 컴퓨트 쉐이더는 이미 존재하는 여러 쉐이딩 랭귀지에도 다 있는 겁니다. 뭐 다이렉트X의 HLSL이라던가 오픈GL의 GLSL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요즘 나오는 엔비디아의 팔코어 같은 거에서 사용하는 S랭이라던가 이런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요. 이거 말고 엔비디아 자체에서 쿠다라고 C 언어처럼 쓸 수 있는 이제 범용성 GPU 언어 그런 걸 개발한 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처럼 GPU의 능력이 그 하드웨어 퍼포먼스가 높아짐에 따라 이 퍼포먼스를 단순히 렌더링뿐만 아니라 좀 범용적으로 쓰자 이런 움직임도 많아졌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가 발전하고 거기에 나아가서 이게 인터랙티브한 게임, 이 게임이라는 어떤 환경, 이게 뭐 단순히 게임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인터랙티브한 환경에서 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몰입감을 주는 요소들입니다. 이 몰입감을 주려면은 주변이 그만큼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그런 현실적이어야 된다는 그런 소요에 당연히 유체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옛날 게임이나 좀 상대적으로 성능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게임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물 같은 데 가보시면은 물이 그냥 단순히 구현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물 위에 움직여도 물 자체 실제 메쉬가 변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텍스처만 바꿔서 그냥 이게 물 위에 걷고 있구나 뭐 그냥 그런 정도만 시뮬레이션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를 단순히 그런 수준을 떠나서 실제 물처럼 움직이면은 거기에 따라서 막 뭐 파도처럼 뭐 일고 뭐 소용돌이 같은 게 일고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해주면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엔바이러먼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상당히 이 인터랙티브 게임에 상당히 많은 몰입감을 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걸 통해서 유체 시뮬레이션이 왜 핫한지에 대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건데요. 그렇다면 그거를 구현하는 한 방법인 SPH는 도대체 무슨 기술이냐에 대해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SPH는요, 기본적으로 이 유체를, 리퀴드 바디를 어떤 이산적인 구분되어 있는 이 점점점점점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처럼 실제 그림은 실제 이 눈으로 여기서 봤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연속된 데이터로 보이겠죠. 연속된 무언가로 보일 텐데 이거를 그림으로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점점점으로 그리게 됩니다. 이것처럼 유체를 일종의 이런 식으로 그냥 파티클들의 집합이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파티클이라는 게 실제 이 한 분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거대한 유체를 적당한 크기의 파티클로 나눠보자. 약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제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사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음식점 같은 데 가보시면은 그 공 같은 걸로 돼 있는 그 놀이터 같은 거 기억하시나요? 그 플라스틱 공 같은 게 엄청 많이 깔려 있어서 그런 게 깔려 있는 그런 혹시 놀이터 같은 거 혹시 다들 아시나요? 혹시? 모르실 수도 있는데 혹시 이런 거 아시나요? 플라스틱 공 같은 게 쫙 깔려 있는. 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게 정확하게 SPH를 구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PH를 이제 구현한다는 것은 결국 파티클에 대한 것입니다. 즉, 각 파티클의 물리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이 파티클의 위치를 정하면은 결론적으로 이 파티클들이 유체처럼 행동을 해서 유체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요. 즉,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 물리학을 그대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위치를 알려면은 벨로시티를 알면 되죠. 왜냐하면 디스턴스는 벨로시티 곱하기 타임 더하기 초기 위치.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물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이거 이해하시나요? 지금 이 식 다들 이해하시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만약에 이제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학생분, 그러니까 이과 쪽 분이라면은 1학년 때 다들 물리학 및 실험 1, 그러니까 물리학 그 과목을 들으셨을 건데 다들 이건 아시죠? 다들 네, 이 식은 다들 친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결국에 각 파티클마다 해주는 것, 그것이 SPH를 떠나서 파티클 기반은 결국에는 이 식들을 통해서 위치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때 이 엑셀레레이션을 통해서 벨로시티를 구하고 벨로시티를 통해서 위치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 엑셀레레이션을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이라는 건데요. 사실 이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을 이해하려면은 좀 많은 이론적 배경이 필요합니다. 뭐 코시 방정식이니 뭐 이게 뭐 그레디언트니 라플라시안이니 뭐 엄청 많은 그런 지식이 필요한데요.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아래와 같은 이렇게 그림으로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좀 복잡한 표현이긴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건 전부 다 force인데요, force. 그래서 force를 통해서 acceleration을 구할 수 있거든요. 이때 이 force들에서 여러분들이 SPH를 구현할 때 제일 중요한 힘들은 결국에 여기 보이는 외부 힘인데 G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건 뭐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까요? 외부의 어떤 힘인데 여기에 G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힘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중력입니다. 그래서
주로 외력은 중력밖에 없다고 가정을 하고요, 보통은. 거기에 이제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적어두진 않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음, 결국에 구하려는 것은 이 지금 혹시 제 마우스 커서가 보이시나요? 마우스 커서가 보이시나요? 네. 이겁니다. 이거. 보시면 inertia라고 돼 있는데요. 결국에 얘를 구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어떤 한 파티클에 이제 액셀러레이션이 돼요. 그럼 여기서 이 친구가 일종의 점성도가 되고요. 이 친구가 압력, 프레셔 포스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가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은요. 유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 유체. 이건 파티클에 대한 식이 아니고요. 유체를 설명하는 겁니다. 유체. 근데 우리는 이걸 파티클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이건 연속된 데이터에 대한 어떤 식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이산적이에요. 그러면은 이 이산적인 데이터를 일종의 연속된 것인 것처럼 좀 속여야 됩니다. 이게 바로 SPH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파티클로 이산적인 데이터로 구분해 놨어요. 근데 결국에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식은 연속된 데이터여야 돼요. 그럼 연속된 데이터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 SPH discretization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파티클, 즉 구분되어 있는 것, 이산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거를 유체에서 활용하는 식에 쓰려면은 연속되어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줘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approximation이라고도 볼 수 있고 뭐 interpolation이라 볼 수도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식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왼쪽에 있는 이 나블라라고 부르는데 이 거꾸로 되어 있는 세모 혹시 이거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 뭔지? 혹시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도함수입니다. 그냥 도함수. 그냥 미분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를 미분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 이거는 뭘까요? 나블라 오퍼레이터에 2가 붙었습니다. 그럼 얘는 뭘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1차 도함수, 2차 도함수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그러면은 도함수로 표현하지 왜 이렇게 거꾸로 썼냐? 이 A는요. 벡터입니다. 벡터. 왜 벡터일까요? 왜 우리가 벡터에 대한 이 A라는 벡터라는 거에 대한 이런 식들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결국 구하려는 건 뭐죠? 바로 각 파티클의 포지션입니다. 포지션. 그걸 구할 때 우리가 전에 이런 가속도 같은 게 필요하고요. 근데 결국에 이 가속도나 속도, 위치 이게 전부 다 지금 3D 스페이스 혹은 2D 스페이스에서 발생을 하겠죠? 저희가 이걸 시뮬레이션을 할 때. 그럼 결국에 이게 어, 두 개 혹은 세 개의 데이터가 동시에 있는 이제 벡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벡터에서의 그런 미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게 AX라는 어떤 값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이때 이 AX는 연속되어 있는 데이터인 거예요. 이 AX는 연속되어 있는 데이터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근데 실제로는 X가 아니라 X0, X1, X2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겠죠. 혹시 이게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원하는 건 연속돼 있는 어떤 범위 x에 대해서 어떤 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 함수가 뭐 가속도일 수도 있고요. 뭐 압력일 수도 있고요. 이건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걸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유체에 적용하기 때문에 연속돼 있는 정의역 x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갖고 있는 거는 파티클들, 즉 이산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x0, x1, x2 이거라는 거죠. 혹시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속되어 있는 데이터를 표현해주는 식들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이것들. 그래서 X0에서의
어떤 A라는 값, 이 A라는 값은 어떤 거든 사용할 수 있어요. 이 A라는 값을 우리가 뭐 가속도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압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점속도라도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걸 어떤 값을 구하는지는 우리가 정의만 해주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값을 구하는 과정이 이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이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식을 보시면은 중요한 게 이 W라는 게 있습니다. 이 W. 이 W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SPH의 디스크리타이제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커널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 커널 함수는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폴리식스니, 뭐 스파이키니, 비스커시티니. 중요한 것은 이 커널 함수는요. 어떤 범위가 주어지고 이 범위 내를 적분하면은 무조건 그 크기가 1이어야 됩니다. 이거를 들었을 때 약간 좀 떠오르는 몇 가지 특성들이 있을 거예요. 적분을 해서 크기가 1이 된다? 혹시 어디서 들어봤나요? 이런 거. 혹시 이런 거 어디서 들어보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적분을 했는데 그 크기가 1이 된다? 그쵸? 분포. 사실 이 커널 함수가 전부 이 디락 함수에서 이제 파생이 되는 건데요. 이런 것처럼 얘들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규 분포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정규 분포에 따라서 이 이산적인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만들어준다. 약간 그런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커널 함수를 사용할 때 이 함수는 무조건 적분을 했을 때, 즉 넓이가 1이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요. 자, 위에 보시면은 제가 몇 차 도함수까지 해놨죠? 자, 몇 차 도함수까지 하시는지 보이시나요? 제가 사실 답을 드리고 있긴 한데 보시면은 그쵸? 2차 도함수까지 적혀 있죠.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까 보셨을 텐데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이 보면은 1차 도함수, 2차 도함수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2차 도함수는 이 식을 쓰게 됩니다. 이 식을 쓰게 되는데요. 이때 보시면은 이 식에 커널 함수가 어떻게 돼 있죠? 커널 함수가 지금 미분이 돼 있죠, 얘도. 그래서 커널 함수는 웬만하면은 미분이 가능한 것을 또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2차까지는 미분이 되는 것을 고르는 것이 또 좋습니다. 그럼 어떤 커널 함수를 골라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휴리스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지금 추론해야 되는지, 어떤 값을 지금 SPH로 디스크리타이즈 할 것인지에 따라 어떤 거를 선택하는지 좀 달라집니다. 좀 보면은 근데 이제 비스커시티 점성도를 계산할 때 얘가 좋더라라고 해서는 비스커시티 커널이라고 부르고요. 스파이키 커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함수의 위상이 뾰족뾰족하다고 해서 스파이키 커널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대부분의 논문에서 다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거 말고도 뭐 큐빅 스플라인이나 뭐 프리 컴퓨티드 된 커널 뭐 이런 여러 가지 커널이 있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논문마다 다르므로 뭐 논문에 어차피 다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론적인 배경이 있는데 혹시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이런 커널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 커널을 사용해서 이런 식들이 있다. 그리고 이 식을 통해서 이런 실제 물리 값을 우리가 approximate를 한다. 여기까지 혹시 잘 이해가 되실까요? 괜찮으신가요? 네. 자, 그럼 실제 시뮬레이션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를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우선은 그 SPH 아까 식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자, 보시면은 이 X라는 값들은 어쨌든 어떤 데이터니까요. 이 데이터는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 M이라는 값은 그리고 이제 매스고요. 매스. 이런 값들은 이미 주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밑에 있는 이 row라는 값, 아마 물리를 공부하신 분은 이게 무슨 값인지 아실 거예요. 이 row라는 값은 밀도입니다. 밀도.
밀도는 미리 구해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전부 다 밀도가 사용되고 있죠? 보이시나요? 밀도. 밀도가 쓰이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밀도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밀도 로우를 구해야 된다. 이 구하는 식은 이미 다 주어져 있는데요. 이 식을 제가 논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논문을 같이 보면서 이해를 하는 것이 빠를 것 같네요. 오늘 강연은 기반으로 하고 있는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튜토리얼 SPH 2019 2019년 유로그래픽스의 튜토리얼로 나왔던 튜토리얼 겸 논문인데요. 그래서 단 코샤이어 얀 벤더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SPH 쪽이 좀 독일 분들이 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이분들의 논문에 보시면은 읽어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이런 의미구나를 좀 이해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인사이트들 결국에는 기초적인 역학을 적용하는 거다. 그리고 이게 이산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얘를 연속되어 있는 데이터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이라는 기술을 쓴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개념이 없다면은 조금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알려드렸으니까요. 자, 이게 실제 글인데요. 보시면 엄청 많죠? 이게 커널 함수에 대한 거고요. 자, 보시면은 자, 심플 플루이드 시뮬레이터인데요. 자, 여러분 맨 마지막 거 보면은 이 x가 위치예요, 위치. 근데 위치 더하기 델타 타임 곱하기 속도. 지금은 들리시죠? 네네. 델타 타임 곱하기 속도. 여러분 이 식은 다들 아시는 거죠? 네. 이 식은 다들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의 식도 사실 좀 어려운 것처럼 써 있는데 여러분 F는 뭐죠? F는 뭐죠? F는 ma죠. 근데 지금 m으로 나눠져 있죠. 그럼 결국에 이건 뭐죠? 속도 곱하기 가속도입니다. 여러분 이 두 식은 그럼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식만 보면은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 수준의 물리학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 혹시 이거 이해되시나요? 네. 결국에는 이런 기초적인 물리학을 요구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을 결국에 사용하는 건데요. 자, dt분의 dv가 뭐죠, 여러분? dt분의 dv. dt분의 dv가 뭐죠? 가속도죠.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항들만 구해주면 됩니다. 자, 이때 여기 써 있죠? 그러면은 자, 이 수식을 풀어야 된다. 그래서 이 수식을 풀으려고 봤는데 자, 일단 이거를 풀어야 된다라고 됐는데 자, 그레디언트하고 P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푸는 방법은 뭘 사용하면 될까요? 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자, 이 세 개식 중에 어떤 식을 사용하면 될까요? 그레디언트 P를 풀려면 자, 1번, 2번, 3번.
이 세 개 중에 어떤 걸 사용하면 될까요? 그쵸? 2번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번째 항은요? 이 두 번째 항은 아까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식을 사용하면 될까요? 3번입니다. 그렇죠. 그럼 실제 보는 거죠? 어떤 식으로 되는지. 자, 그래서 보니까 자, 아까 봤던 P죠? P의 그레디언트. P의 그레디언트인데 지금 보니까 로우로 나눠졌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시계 보시면 로우가 여기 있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걸 전부 로우로 나눠줬죠. 자, 이게 제가 아까 전에 압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냐 하니까 19번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네요. 자, 그럼 이미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레디언트니까 2번식 비스무리한 걸 사용했겠죠. 19번을 가보니까 아까 봤던 그 2번식이 그대로 나와 있네요. 자, 이해되시나요? 자, 2번식을 사용하고 있죠. 그대로 따라갔는데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자, 이런 것으로 손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어, 자, 또 뭐가 있었죠? 자, 이것으로 압력을 구할 수 있고요. 자, 점성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자, 여기서 뮤 같은 경우는요, 그냥 점성도를 나타내는 상수예요, 상수. 어, 여기는 지금 V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 V가 곧 그거거든요. 지금 아마 여기 써 있을 텐데 논문에 V가 키네마틱 비스커시티라고 해서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요, 그냥 그 밀도분의 뮤 아까 그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식입니다. 지금 라플라시안. 자, 참고로 한 번 미분한 것을 그레디언트라 부르고요. 두 번 미분한 것을 라플라시안이라 부릅니다. 자, 속도의 라플라시안을 원하네요. 그래서 입 3번식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된다고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식. 자, 제가 보여드렸던 식 이거 지금 보이시죠? 자, 이 식이랑 지금 이 식이랑 좀 다르지 않나요? 생긴 게 다르게 생기지 않나요? 지금 지금 다르다는 게 보이시죠? 지금 두 식이 지금 이 식이랑 이 식 지금 두 개가 다르죠? 보이시나요? 두 개를 동시에 어떻게 보여드릴 두 개를 동시에 어떻게 여러분 혹시 이거 두 개 다르다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은 2에 여기 D는 그 디멘션이거든요. 디멘션.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3차원이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3 더하기 2에서 10이 되겠네요. 그리고 밀도분의 질량 곱하기 위치의 크기의 제곱, 그러니까 디스턴스 스퀘어드 여기에 기존에 갖고 있는 값 곱하기 현재 이너 프로덕트죠. 이너 프로덕트 현재 위치 곱하기 커널 함수의 그레디언트 이거를 전부 다 서메이션을 해라. 이건 이런 식이고요. 근데 여기 논문에 나와 있는 식은 보니까 마이너스 아까 앞에 있던 그 2 곱하기 D 더하기 2가 없어졌네요. 로분의 질량 이거는 그대로 똑같고 근데 이제 원래 갖고 있는 물리량 곱하기 디스턴스 분의 그레디언트 커널의 디스턴스 곱하기 2 지금 두 개가 식이 완전히 다르죠. 이해되시나요? 보이시나요? 네. 이게 다른 이유가 이 디스크리타이제이션 방법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식들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식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물리량에 따라서 어떤 물리학적 특성을 우리가 구하느냐에 따라서 이 식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식을 사용했는데 이 식을 사용하니까 뭐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좀 더 잘 따르더라. 혹은 뭐 대칭성을 더 잘 띠더라.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특징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하면서 논문에서 많이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논문에서는 이 식을 사용했습니다. 저 식을 사용했습니다를 3번에 무조건 써요. 논문, SPH 논문에서. 그걸 참고해서 이제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걸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 식을 통해서 그대로 구해주고 이 비스코시티와 이제 엑스터널 포스 지금 여기는 두 개가 따로 있는데 결국에는 뭐 프레셔까지 지금 다 하면은 자, 이 세 개의 힘을 다 더하면은 결국엔 뭐가 나오죠, 여러분? 이 비스코시티, 엑스터널, 프레셔. 자, 프레셔, 비스코시티, 엑스터널. 이제 로우를 나눈 것까지 생각해서 그걸 전부 다 더해주면은 뭐가 나온다 했죠, 여러분? 뭐가 나온다 했죠? 그쵸? 가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실제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럼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 덴시티를 구해라. 자, 그러면은 이 덴시티도 결국에는 연속된 데이터로 우리가 속여야 돼요. 실제로는 우리가 파티클마다 밀도가 다르겠지만은 근데 연속된 데이터로 속여야 됩니다. 자, 이때 뭘 쓴다고 했죠? 연속된 데이터를 갖고 있지만은 속여야 될 때 뭘 쓴다고 했나요? 실제로 갖고 있는 거는 유한계의 파티클이지만 이걸 통해서 연속되어 있는 데이터로 속이려면 무슨 기술을 사용한다고 제가 아까 강조를 드렸죠? 오늘 발표의 핵심. 그 커널 함수를 활용한 SPH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이죠. 그렇죠? 자, 그럼 아까 전에 여러분 밀도는 이 세 개의 식 중에 어떤 걸 쓰면 될까요? 1번, 2번, 3번. 어떤 걸 쓰면 될까요? 1번, 2번, 3번. 몇 번씩을 사용하면 될까요? 자, 밀도입니다. 밀도. 밀도는 1번씩을 사용하면 될까요? 즉, 원래 함수. 아니면은 그레디언트를 사용하면 될까요? 아니면 라플라시안을 사용하면 될까요? 자, 그냥 밀도입니다. 몇 번씩을 사용해야 될까요? 2번씩. 왜 2번씩을 사용해야 될까요? 재광님. 왜 2번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 density입니다. density, row. 이랬을 때 이제 2번을 사용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은 다른 의견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우변 정리해서 밀도만 남길 수 있어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A는 뭔가요? A는 뭐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 A라는 함수는 도대체 뭐죠? A는? 자, A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A가 뭘까요? 이게 SPH를 많이들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헷갈려 하는 게 이 A예요. A가 도대체 뭐지? 에서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A가 뭘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A는 어떤 값이에요? 그냥 의미의 값입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어떤 값이에요. 우리가 구하려는 값은 뭐죠? 지금 로우예요, 로우. 로우는요, 그레디언트도 아니고 라플라시안도 아니고 그냥 값입니다. 즉, 1, 2, 3번 중에서는 1번이 해당되는 것이죠. 1번에 해당되는 식으로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그럼 그대로 쓰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정리가 되는지 간단하게 보면은 자, 여러분 A가 이제 뭐죠? 로우예요. 그럼 이게 AJ가 뭘로 바뀌죠? 로우 J로 바뀝니다. 그럼 두 개 사라지죠?
그러면은 매스 곱하기 커널 함수의 서메이션으로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식이 그대로 됐나요? 보이시죠? 식이 그대로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식을 또 하나 써드렸는데요. 이 밀도를 구하면은 이제 P라고 해서 이제 스테이트 에퀘이션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프레셔를 구할 때 이제 P라는 값을 나중에 쓰게 되는데요. 이게 프레셔인데요. 프레셔 포스는 아니고 그냥 프레셔인데 이제 이거를 지금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프레셔를 구할 때 쓸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여기서 밀도 이미 구했으니까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스테이트 이퀘이션도 이거 말고 다른 식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일단 최근에 제일 자주 사용하는 제일 성능이 좋은 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자, 여기서 일단은 이제 중력만 사실 이제 적용한 건데 이거는 그냥 중력이랑 간단한 것만 적용했을 때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점성도인데요. 점성도. 이 점성도 같은 경우는 라플라시안이죠. 라플라시안. 그래서 라플라시안식을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스커시티식 같은 경우는 논문에서 이렇게 나왔었죠. 이거를 정리하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V는 그냥 로우분의 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왼쪽이 아니라 이 라플라시안 부분이다. 그래서 이 라플라시안 부분을 이 SPH 이번엔 3번이죠. 3번. 근데 이 식도 가능하고 논문에서 제시한 식도 가능한데요. 여기서는 논문에서 제시한 식을 그대로 썼네요. 그래서 로우분의 질량. 자, 여기 3번 식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이 3번식이죠. 그래서 로우분의 매스 곱하기 해당 값 곱하기 이제 위치분의 커널 함수의 그레디언트 2배.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에서도 보이시죠? 로우분의 매스 그리고 여기서의 값은 뭐죠? 여기서의 A는 뭐죠? 바로 벨로시티입니다. 그래서 벨로시티 위치분의 그레디언트의 커널 곱하기 2. 그래비티는 그대로 그래비티죠. 그래비티는 그대로. 자, F는 ma니까 m 곱하기 중력과 속도.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다들 이해되시죠? 중간에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면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프레셔까지 적용하는 거죠. 자, 프레셔는 그레디언트니까 그레디언트에 대한 SPH식을 그대로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P죠, P. 자, P는 아까 전에 우리가 구해줬었죠? 스테이트 에퀘이션으로. 자, 이 값입니다, 이 값. 이건 이미 우리가 구해놨기 때문에 맨 처음 루프에서. 그래서 가져다가 쓰면 되고요. 결국에는 자, 이 앞에 부분은 어차피 상수기 때문에 이거는 밀도는 이미 구했고요. 자, 뒤에 서메이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식을 보시면은 질량 곱하기 자, 밀도 제곱 A 더하기 밀도 제곱 A. 이 두 가지 식이 보이시죠? 이 두 가지 식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 i번째 파티클의 프레셔는 이 j 번째의 파티클의 정보랑 같이 해서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j 번째는요. 그냥 주변을 이웃들을 의미합니다. 주변 이웃들. j 번째를 좀 설명을 안 드렸네요. 보니까. 자, j 번째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이 밀도라는 거는 결국에 아까 밀도로 돌아가서 이 밀도라는 거는 결국에 이 얼마나 밀집되어 있느냐 그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i번째 파티클을 기준으로 주변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느냐. 만약에 주변에 자기 혼자만 있으면은 뭐 밀도가 뭐 그렇게 뭐 높진 않겠죠. 근데 자기 근방에 사람들이 많으면은 엄청 높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수식을 말할 때 근방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방. 이 근방이라는 것은 SPH에서 이 커널 함수를 보시면 알 텐데 이 커널 함수 자체에서 이 근방이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범위 보시면은 H라고 주어져 있죠. 이 H. 이 H라는 값이 이제 용어로는 뭐 서포트 레디어스다. 이런 식으로 뭐 커널 레디어스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레디어스는 실제 파티클의 레디어스가 아니라 이 파티클이 고려해야 되는 근방입니다. 그래서 이 H 범위 내에 있는 친구들이 바로 J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SPH 식을 보시면은 뭐 J가 F 안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 단순히 J라고만 표현하는데 이게 바로 이 H 범위 안에 있는 이웃들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웃들이라고 J는 단순히 이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는 나 그리고 J는 내 근처 이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식 그대로 쓰고 커널 함수 그대로 있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이걸 해주면은 지금 프레셔도 구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비스커시티도 구했고 엑스터널도 구했죠. 이 전부 다 활용을 해주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혹시 유체처럼 보이나요? 나름 유체가 지금 시뮬레이션 되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파티클로 지금 렌더링이 돼 있긴 하지만은 파티클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이는 거는 거의 물처럼 좀 느리긴 하지만은 물처럼 시뮬레이션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간단하게 SPH 디스크레타이제이션을 사용하고 거기에 플러스 간단한 역학 물론 나비스톡스가 간단하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은 단순히 사용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이거 실험한 거를 좀 알려드릴 텐데요. 이거는 그 엔비디아의 이제 쿠다를 받으시면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바로 이제 깃허브로 분리가 됐는데 엔비디아에서 쿠다 관련돼 있는 이제 샘플을 제공합니다. 거기에 이제 동봉되어 있는 이제 플루이드라는 그 프레임워크가 있는데요. 그게 거기서는 SPH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파티클 베이스인데 SPH는 아닌데요. 거기서 한번 직접 SPH로 이 수식들을 적용해보고 보시면은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처럼 금방 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뭐 SPH에 좀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쿠다 같은 제너럴 퍼포스 GPU 프로그래밍을 해보고 싶다. 그럼 한번 해보시는 거 좀 강추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쿠다로 덴시티랑 프레셔 구하는 함수 만들고 그리고 모든 포스들을 다 해서 포스들을 구하는 거를 하는 함수들 같은 걸 직접 만들어서 해보시면은 되는 거죠. 쿠다에서 따로. 쿠다 같은 경우는 C언어랑 거의 비슷해서 C언어를 그러니까 시시뿔뿔을 할 줄 아시는 분이라면 금방 좀 익숙해지실 겁니다. 다만 이제 포인터 이런 거는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좀 친숙하셔야 되겠죠. 자, 이걸 언리얼 엔진에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물론 이렇게 오픈GL로 해도 성능도 잘 나오고 금방 되지만요. 또 상용 엔진으로 보여주는 게 또 비주얼적으로 또 좋은 부분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SPH를 언리얼 엔진에 쓰려면 결국에는 이 GPGPU를 사용하기 때문에 쿠다를 여러분들이 이제 빌드 패스에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따로. 그러니까 이제 쿠다 라이브러를 여러분이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이 함수들이 있는 이 쿠다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언어로 치면은 .cpp, 뭐 .py 이런 함수들로 집합되어 있는 어떤 파일이 있겠죠. 그런 파일로 여러분들이 어떤 라이브러리를 빌드할 거예요. 그럼 그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이 연동을 해줘야 됩니다. 단순히 연동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라이브러리를 연동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엔비디아의 쿠다도 연동을 해줘야 됩니다. 언리얼에. 이 두 가지는 인터넷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인터넷에 나온 대로 따라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여기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쿠다 패스가 어디고 쿠다의 헤더 파일들은 어디 있고 라이브러리는 어디 있고 이걸 명시해줘서 이제 인클루드 패스 추가해주고 에이셔널 라이브러리 추가해주고 그 중에서도 이제 쿠다 RT 런타임 스태틱 이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언리얼뿐만 아니라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거 사용하실 때도 이 라이브러리 따로 빌드 세팅에 추가를 해주셔야 쿠다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쿠다가 돌아가야 됩니다. 디바이스 자체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엔비디아 디바이스 그것도 쿠다가 안 돌아가는 엔비디아 디바이스라면은 안 될 거고요. 무조건. 근데 요즘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는 다 쿠다가 돌아가니까요. 웬만하면 다 될 텐데 그래픽 카드가 아예 없거나 AMD다. 그 경우에는 쿠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언리얼 엔진에서 이 파티클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 인스턴스 스태틱 메쉬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인스턴스 스태틱 메쉬 컴포넌트를 사용하셔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각각의 파티클에 대해서 이제 트랜스폼만 주는 식으로 이 인스턴스를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봤던 SPH 식에서 i번째 파티클마다 저희가 위치를 정해줬잖아요. 그럼 그 i번째, 이게 i겠죠. 이 i번째 파티클마다 이제 트랜스폼을 해주는 거겠죠. 이 위치로 가라. 그래서 이 위치, 벡터 로케이션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만 해주면은 금방 할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단점이라 한다면은 이제 쿠다를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GPU를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식들,
뭐 덴시티 값이라던가 프레셔 값이라던가 뭐 위치라던가 여러분 위에 파티클 개수 보이시나요? 65,536개. 그럼 이게 전부 지금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쿠다는 GPU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즉 이 메모리는 전부 GPU 메모리에 있어요. 근데 언리얼에서 이 인스턴트 스태틱 메시 컴포넌트를 쓸 때 이런 값들은 전부 호스트 메모리, 즉 CPU 메모리, 램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memcp를 통해서 디바이스에 있는 메모리를 호스트로 잠깐 갖고 오는 그런 중간 연결 코드가 필요한데요. 이 부분이 조금은 이제 바틀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이 언리얼 엔진 자체를 뜯어보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거는 일단 여러분들에게 권장하진 않습니다. 이게 SPH를 해보는 거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언리얼 엔진을 뜯어보는 게 쉬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해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파티클들이 언리얼 엔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도 나름 성능이 막 그렇게 안 나오지는 않죠. 이제 이런 식으로 파티클들이 마치 물처럼 중간에 부딪히듯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상당히 자연스럽게 이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영상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잘 된다라는 걸 그냥 보여주는 영상이죠. 그냥 이렇게 실제 뭐 여러분들의 유닛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이 뭐 움직이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구현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근데 여러분들 이 파티클로 끝나면 사실 좀 시각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SPH 혹은 파티클 기반으로 만들어진 유체를 이제 렌더링을 결국에는 실제 물처럼 렌더링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포인트 베이스드 렌더링이라고 해서 각 점마다 그 아까 보여드렸던 점묘법, 그 소에라의 그림처럼 점묘법처럼 찍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예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density라는 값을 구했죠. 이 density라는 값을 통해서 여기가 density 값이 0이 아니라면 여기는 지금 유체 안에 있거나 표면이란 뜻이겠죠. 그 정보를 통해서 아예 메쉬를 생성하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소개드릴 방법은 후자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식으로 메쉬가 생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메쉬가 생성이 이제 파티클이 안 보이죠? 지금 파티클이 아니고 완전히 메쉬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텍스처가 딱히 입혀져 있지 않아서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파티클보다는 그래도 물처럼 약간 행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색깔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딱 보시기에는 좀 더 물 같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서 뭐 큰 물방울 같은 거를 하나 뭐 떨어뜨려 보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 타양이 만들어지고 되게 자연스럽죠? 좀 느리기는 하지만은 이게 SPH가 아직은 실시간성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가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은 이게 좀 더 현실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느냐. 이제 이거를 마칭 큐브 이제 알고리즘이라 부르는데요. 이거를 오늘 강연에서 어떤 방식인지는 소개는 안 드릴 건데요. 마칭 큐브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칭 큐브가 지금 업계에서 사용하는 이런 덴시티 혹은 볼륨 기반으로 렌더링 메쉬를 만들어주는 알고리즘 중에 제일 유명한데요. 사실 이제 볼륨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요. 이 볼륨을 기반으로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지금 값이 뭐 0이냐? 그럼 여기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럼 여기는 메쉬를 생성하지 말자. 여기는 뭐 값이 있네? 그럼 여기는 메쉬를 생성하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이번엔 텍스처를 물처럼 입혔습니다. 자, 이때는 좀 또 뭔가 물 같죠? 상대적으로 아까보다는 그래도 이거 파도처럼 이제 끝부분에 좀 하얀색을 만들어주면 조금 더 리얼리스틱했겠지만은 일단은 단순히 텍스처를 입히는 것만으로도
이게 좀 더 유체 같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바운더리 핸들링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운더리 핸들링이라는 거는 이제 유체가 있을 때 이 단순히 유체끼리 이제 충돌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시면은 중간에 이제 막 물고기 같은 게 있죠. 그럼 물고기가 지나갈 때 이게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보시면은 물고기가 지나가는 흔적이 지금 보이죠? 물고기가 지나갈 때 이제 흔적이 지금 남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물고기가 지나갈 때 흔적 남는 거. 이제 그래서 바운더리 핸들링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바운더리 핸들링이 그렇게 막 다른 기술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혹시 영상으로는 잘 안 볼지 모르겠는데 지금 물고기들 보시면은 혹시 약간 꼬리에 지금 보이시나요? 꼬리에 지금 파티클 있는 게 혹시 보이시나요? 꼬리에?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면 네네. 꼬리에 보면은 파티클 8개를 이제 인위적으로 좀 올려놨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바운더리 핸들링이 그냥 단순히 말 그대로 이 파티클은 유체가 아니라 고체의 그런 성향을 띱니다. 라고 특성만 부여하고 똑같은 식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거의 똑같은 식을. 그래서 바운더리 핸들링의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고체마저도 파티클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맞춤 큐브까지 이제 적용을 하면은 이제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됐죠.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갈라지고 이런 거는 이제 볼 수 있죠. 갈라지고 단순히 텍스처만 입혔는데도 그래도 나름 아까 파티클만 있는 것보다는 나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운더리 핸들링은 물론 나중 가면은 이제 리지드 바디 실제 강체랑 충돌하는 것도 처리하는 그런 이론들도 다 있고요. 논문들에도 활발하게 연구하는 분야이기도 한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고체마저도 파티클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기초적인 부분만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가 실제 이거를 SPH를 이제 구현을 하고 논문 따라서 구현해보면서 좀 느꼈던 점도 좀 공유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언리얼 엔진에서 GPGPU를 통해서 이제 구현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실시간성을 그래도 보장을 하려면은 결국에 전부 다 GPU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중간에 제가 이 호스트 메모리로 잠깐 메모리를 좀 복사해 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거 자체가 지금 상당히 성능을 좀 먹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구현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뭐 식도 아니고요. 뭐 쿠다를 어떻게 프로그램 했느냐도 아니고요. 그건 사실상 여러분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성능에서 제일 크게 좀 먹는 것이 바로 이 호스트와 GPU 사이의 메모리 주고 엑스체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현하실 때 이 부분만 조금 주의를 해서 아예 언리얼 엔진을 여러분들이 개조를 하든 아니면은 이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GPU 메모리에서만 전부 처리할 수 있도록 다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시든 둘 중 한 방법을 사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 플루이드나 그런 시뮬레이션 중에서 언리얼 엔진을 직접 수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강연들도 C그래프에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슬라이드 같은 거를 참고하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것으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만은 좀 더 혹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링크를 채팅창에 남겨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SPH 기법을 활용해서 유체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혹시 질문이나 혹은 잘 이해가 안 됐던 점 혹시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저기 그 GPU 하려면요 네네. 무조건 그 엔비디아 그 그래픽 카드가 필요한 건가요? 다른 방법은 아니요. 없는 걸까요? 쿠다를 사용하려면은 엔비디아가 필요하고요. 근데 만약에 다른 걸 사용하신다면은
이게 오픈CL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픈CL. 그래서 오픈CL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이것도 GPGPU를 사용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AMD에서 쓸 수도 있고요. 엔비디아에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이 GLSL, 오픈GL 쉐이딩 랭귀지를 통해서 컴퓨트 쉐이더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윈도우즈라면은 또 HLSL이라는 하이레벨 쉐이더 랭귀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다만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쿠다를 사용하는 거를 저는 추천하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컴퓨트 쉐이더가 이 쉐이딩 랭귀지에 익숙하지 않으면 조금 복잡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현재 쿠다 언어 자체도 상당히 잘 돼 있고 CC++를 할 줄 안다면 금방 친숙해질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쿠다를 조금 더 추천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아예 그래픽 카드가 없다. 그러면은 GPGPU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름부터 GPU라서 GPU가 꼭 있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GPU가 없는 경우 이제 이 논문에서 만든 이제 플루이드 시뮬레이션 이제 프레임워크가 있는데요. 스플래시라는 이제 프레임워크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CPU에서 도는데요. CPU에서 SIMD라고 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라고 고성능 데이터 처리 연산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CPU만 있을 경우 이 SIMD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질문에 답변이 됐을까요? 네, 저희 그러면 아까 그 쉐이더나 뭐 오픈CL은 언어가 다른 건가요? 이게 GLSL이나 HLSL도 마찬가지로 뭐 어쨌든 이 언어들도 C 언어 기반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은 쿠다가 있는데 굳이 쉐이딩 랭귀지를 써야 되냐라는 그런 좀 의문부호가 일단 있고요. 그리고 언리얼 엔진이나 연동하거나 다른 프로젝트에 연동할 때도 쿠다는 따로 이제 스태틱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쿠다를 강력 추천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쿠다를 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저는 오픈CL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픈CL의 단점이 이게 성능이 막 쿠다만큼은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AMD에서는 따로 언어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AMD 그래픽카드에서. 이번에 인텔도 GPU를 새로 출시를 했는데 인텔 쪽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아까 캐릭터 있는 영상은 바운더리 컨디션이 어떤 식으로 적용된 건가요? 아까 그 캐릭터 있는 영상에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거 말씀하신 그 벽 같은 거 어떻게 처리했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죠? 지금 벽처럼 돼 있는 거.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벽처럼 돼 있는 거. 지금 보시면 지금 약간 벽처럼 돼 있는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약간 안 보이는 유리벽으로 막힌 듯한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캐릭터 주위로. 그 캐릭터에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적용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리지드 바디와 파티클 간의 충돌은 또 다른 내용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소개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7장이나 이게 바운더리 리지드 솔리드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예 파티클이 아닌 공간에서 이 파티클과 그 리지드 바디 간의 충돌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연구가 되고 이제 실제 뭐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수식들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강연에서는 제가 소개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SPH 쪽 연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게 엄청 분야가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리지스 솔리드도 지금 벌써 11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 논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논문을 읽어야 되는 단점은 있지만은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상당히 모듈러한 이 시뮬레이션 방법이기 때문에 좋은 것만 딱딱딱딱 가져와도 잘 되는 그런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뭐 데이터 드리븐, 이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얘기하면은 바로 등장하는 게 사실은 머신러닝이죠. 그래서 머신러닝 관련되어 있는 플루이드 시뮬레이션도 진행은 되고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플루이드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단순히 SPH뿐만 아니라 이제 플루이드 뭐 이렇게 검색하니까 안 나오네요. 보시면 뭐 플루이드 쪽을 보면은 올해 건에는 없네요. 유로그래픽스 쪽을 한번 가볼까요? 이런 여기 플루이드 그래서 뭐 플루이드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참고로 플루이드라는 게 스모크도 플루이드에 포함됩니다. 스모크 같은 거 이런 플루이드 관련해서는 정말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이 시뮬레이션 어제 강연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시뮬레이션 특성상 이제 물리적인 법칙들을 꼭 잘 지켜야 합니다. 그걸 잘 지키지 않는 경우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약간 시뮬레이션 되게 잘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중간에 물리적인 법칙 같은 거를 잘 안 지키면은요 이게 펑 터집니다. 이게 파티클 간의 힘이 너무 세져 갖고 갑자기 펑 터지면서 모든 게 막 날아가고 막 난리도 아니는 시뮬레이션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분야는 좀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하는 좀 그런 휴리스틱한 부분도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아예 식 자체가 그런 거를 잘 지키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기도 해야 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 젤리 같은 것도 네 맞습니다. 젤리 같은 것도 플루이드입니다. 젤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점성도가 상당히 높은 플루이드라고 볼 수 있겠죠. 눈 같은 것도 플루이드입니다. 눈 같은 거. 그래서 뭐 젤리뿐만 아니라 꿀 같은 것도 이제 SPH로 할 수 있고요. 눈 같은 것도 SPH로 할 수 있고 스모크 그러니까 뭐 담배 연기라던가 이런 것도 당연히 SPH로 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SPH 방법을 활용해서 크라우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라우드를 일종의 파티클로 보고 이 크라우드의 움직임 같은 것을 일종의 어떤 흐름으로 보는 거죠. 유체의 흐름으로. 그래서 SPH를 통해서 크라우드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광고를 또 질문 있을까요? 네, 없다면은 오늘 강연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플루이드라는 게 단순히 액체가 아니고요. 이제 계속해서 제가 유체라고 표현을 드리는데 말 그대로 흐름이 있는 어떤 바디는 플루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만약에 본인은 약간 논문 연구보다는 좀 더 구현에 관심이 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플루이드 엔진 디벨롭먼트였나요? 이 김도엽이라는 한국 분이 쓰신 건데 이 플루이드 엔진 디벨롭먼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 분이 쓰셨는데 한국본은 없더라고요. 영어본밖에 없어서. 이 책을 참고해 보시면은 플루이드를 실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는지 SPH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책의 장점은 코드가 다 나와 있고
그리고 CPU로 작성돼 있어서 GPU가 없는 분들도 이제 직접 구현을 따라해보고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라면은 CPU라는 점이 오히려 단점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 책에서 이제 제공하는 이제 데모들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같은 경우 SPH가 아니라 이제 플립이네요. PIC 네. 점성도가 높을 때 이런 걸 통해서 뭐 젤리 비슷한 거를 이제 보일 수 있겠죠. 네. 큐빅 스플라인 같은 것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없으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질문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으니까 네. 네, 그러면 오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오늘 좀